와, 너무 좋아요. 체크, 체크. 야, 이거 참마로 해서. 네, 아니 이쪽 아니 이게 약간 너무 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저에게 최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자존감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쭈구리였던 시기가 꽤 길었는데요. 제가 구겨져 있던 자존감을 피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유해 봅니다. 혹시 현재 의기소침한 마음 상태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단단한 자기 확신입니다. 자존감은 그저 마음을 먹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감은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손실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마음 근손실을 막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자존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노력이란 사소하게는 아침에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장기 목표를 이루는 성취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못 생각했던 지점을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한번 획득하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성공했을 때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가 3개월 만에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마라톤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중요한데 한 기점을 지났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참 후였으니 그 당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늪과 같은 시기를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큰 성취는 그 영향이 3개월을 넘지 않았기에 매일의 작은 성취로 채워줘야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가라앉을까봐 부지런히 생활에 충실한 것이지만 효과는 좋았습니다. 무조건 부지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대로 내가 책임지는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저는 대학생 때 시작했는데 수강 시간표를 아주 독창적으로 구성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 저의 캐릭터가 되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 데이터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주체적인 시간표 짜서 실천하기는 최소한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해줍니다. 나와 주변 사람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하루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식일 수 있죠. 하지만 연기도 계속하다 보면 그 캐릭터와 닮아지듯이 나중엔 진짜로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찌저찌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치고 그래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 쓸모는 있지만 사랑이 고픈 상태인 거죠. 바로 20대 시절의 제 이야기입니다. 인기가 많고 싶은 욕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도 안 생기는 데다 그렇게 우울의 굴을 파서 들어가다 보니 인간으로서도 비호감인 건가 의심이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정리된 개념인데 이러한 애정결핍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한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저는 저의 가정 환경이 화목했다고 생각하지만 결핍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가 작가의 길을 걷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격한 반대가 아님에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네가 어떤 길을 걷든 그 행보를 응원할게 라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말이야 간단하고 좋지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진정한 응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걱정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내가 나를 믿어주면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확실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애인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소위 줏대겠지요? 이 줏대가 있어야 매력도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우울증을 벗어나게 한 생각 중 하나가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였습니다. 인기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니 문득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세 미인이어도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보다는 평범해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신뢰, 긍정, 줏대, 매력의 순환 구조를 기억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심은 단단한 신뢰라는 씨앗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외부 세계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매력 발산이겠지요.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더 강해지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는 것.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진 못했어요.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저도 다 알고 한 것은 아니었고 지나고 보니 정리가 된 것이라서요. 저는 친한 친구가 저를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단단한 친구여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친구예요. 듬뿍 받은 사랑을 저에게도 나누어 준 것인데 그 친구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는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넌 잘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거의 매일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이 같이 쓰던 작업실에서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어도 밥을 잘 못 먹어도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서로 응원해주며 순수하게 꿈을 향해 매진하던 시간들이어서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좋은 물이 들면서 자존감도 서서히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혼자서 작업을 할 때도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할 수 있었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의 영향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혹은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나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나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려면 본인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반대로 본인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혹은 경계가 모호한 사람은 곁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혹은 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 인간관계가 많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도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시샘하지 않고 타인을 담백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는 본인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얘기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부자와 친구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돼야 하듯이 마음 부자가 되어봐요. 지금까지 자존감에 대한 저의 경험과 나름의 통찰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김민주 작가 개인전을 방문한 날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